엄마, 요즘 입안이 아프고 밥 드실 때 힘드시죠? 혹시 구내염 때문은 아니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내염 예방법과 병원 가봐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먼저 구내염이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구내염은 입안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해요. 혀, 잇몸, 입술 안쪽, 볼 안쪽 등 입안 어디든 생길 수 있답니다. 작은 하얀 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빨갛게 부어오르기도 해요. 그럼 왜 구내염이 생기는 걸까요? 엄마,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로 입안에 상처가 났을 때 생겨요. 딱딱한 음식을 드시다가 입안을 씹거나요. 칫솔질할 때 잇몸이나 볼 안쪽을 찔러서 작은 상처가 나면 그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예요. 몸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구내염이 쉽게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영양 부족 때문이에요. 특히 비타민 B12, 엽산, 철분이 부족하면 구내염이 자주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나이대에는 영양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틀니나 교정기 때문이에요. 틀니가 맞지 않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계속 입안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땐 치과에 가서 꼭 조정 받으셔야 해요. 구내염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엄마, 이런 증상 있으시면 구내염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장 흔한 건 입안에 하얀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동그랗거나 타원형 모양으로 생기고요. 가운데는 하얗고 테두리는 빨갛게 보여요. 크기는 보통 쌀알만 하거나 조금 더 클 수 있어요. 통증이 정말 심해요, 엄마. 가만히 있어도 쓰리고 아프고요. 음식을 드실 때 특히 짜거나 매운 음식, 신 음식을 드시면 더 심하게 아파요. 심하면 말하기도 힘들고 침을 삼키는 것조차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기도 하죠. 이건 어르신들한테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엄마,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구내염은 대부분 1, 2주 안에 저절로 나아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낫지 않으면요.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구강암이나 다른 심각한 질환일 수 있거든요. 2019년 대한구강내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2주 이상 지속되는 구내염 환자 중 약 3%에서 구강암이나 전암병변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오래 방치하시면 안 돼요. 구내염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엄마가 어떤 종류인지 아시면 대처하기 쉬우니까요. 첫 번째, 아프타성 구내염이에요. 이게 가장 흔한 종류인데요. 동그란 하얀 궤양이 1개에서 5개 정도 생겨요. 스트레스나 피로, 영양 부족 때문에 생기죠. 두 번째, 헤르페스성 구내염이에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작은 물집들이 여러 개 모여서 생기고 터지면서 궤양이 돼요. 입술이나 잇몸에 주로 생기고요. 열이 나거나 몸살 기운이 동반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칸디다성 구내염이에요. 곰팡이 감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얀 막 같은 게 입안에 생기고요. 떼어내면 피가 날 수 있어요. 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나 항생제를 오래 드신 분들한테 생겨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치료 방법 알려드릴게요. 엄마가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 입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세요. 식사 후에는 꼭 입안을 헹구시고요. 부드러운 칫솔로 조심스럽게 양치하세요. 너무 세게 하시면 상처가 더 날 수 있어요. 소금물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좋아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넣고요. 하루 3, 4번 정도 30초씩 헹궈주세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세요. 뜨겁고 맵고 짜고 신 음식은요. 구내염을 더 자극해서 통증을 심하게 만들어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 위주로 드세요. 죽, 계란찜, 두부, 바나나 같은 음식이 좋아요. 물을 자주 마셔서 입안이 마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세 번째, 약국에서 연고나 패치를 사용하세요. 알보칠 같은 소독약을 바르면요. 처음엔 좀 따끔하지만 치유가 빨라져요. 구내염 패치는 붙이면 보호막 역할을 해서 음식 먹을 때 통증을 줄여주고 빨리 낫는데 도움을 줘요. 네 번째, 비타민 B 복합제를 드세요. 비타민 B12, B6, 엽산이 구내염 예방에 좋아요. 2014년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연구에서요. 비타민 B 복합제를 3개월간 복용한 그룹이 복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구내염 재발률이
약 6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엄마, 이런 경우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집에서 관리만 하시면 안 돼요. 구내염이 2주 이상 지속될 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질환일 수 있어요. 크기가 1cm 이상으로 크거나 개수가 계속 늘어날 때도 가보셔야 해요. 고열이나 심한 두통이 동반될 때, 음식을 전혀 못 드실 정도로 아플 때도요. 바로 이비인후과나 치과에 가세요. 탈수나 영양실조가 올 수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이상 자주 재발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베체트병이나 크론병 같은 면역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구내염은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엄마가 평소에 이렇게 관리하시면 훨씬 덜 생겨요. 첫 번째,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이에요. 하루 7시간 주무시는 게 좋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구내염이 쉽게 생기니까 피로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두 번째,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특히 녹색 채소, 과일, 견과류를 드시면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구내염 예방에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산책하기, 가벼운 운동, 취미 활동 같은 거요.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하니까요. 네 번째, 틀니나 보철물 관리를 잘 하세요. 틀니는 매일 깨끗하게 닦으시고요. 맞지 않거나 불편하면 바로 치과에 가서 조정받으세요. 다섯 번째, 금연하시고 과음하지 마세요. 담배와 술은 입안 점막을 자극해서 구내염을 유발하고 치유를 방해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세요. 입안이 건조하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면 입안 건강에 정말 좋고요. 2022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약 45%가 1년에 한 번 이상 구내염을 경험한다고 해요. 그만큼 흔한 질환이라는 거죠. 또 2021년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 발표에서는요. 만성 구내염 환자의 70%가 비타민, B12나 철분 부족을 동반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영양 관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근 2023년 연구에서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구내염 재발률이 40%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장 건강이 면역력과 직결되니까 유산균도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구내염 있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실제로 효과 있었던 방법들이에요. 얼음 조각을 입에 물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들어요. 차가운 요거트나 아이스크림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돼요. 꿀을 구내염 부위에 살짝 바르면 항균 작용으로 치유가 빨라질 수 있어요. 알로에 젤도 염증 완화에 좋고요. 카모마일 차로 입안을 헹구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다만 이런 민간요법은 보조적인 거고요. 심하면 꼭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엄마처럼 틀니 쓰시는 분들은요. 특히 구내염에 주의하셔야 해요. 틀니를 밤에는 꼭 빼고 주무세요. 입안이 숨을 쉴 수 있어야 해요. 틀니 세정제로 매일 깨끗하게 닦고요. 뜨거운 물은 틀니를 변형시킬 수 있으니 피하세요. 틀니 안정제를 사용하실 때도 잔여물이 남지 않게 깨끗이 제거하세요. 6개월마다 치과에서 정기검진 받으시고요. 틀니 상태와 입안 상태를 체크받으세요. 구내염이 자주 재발하시는 분들은요. 생활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해요. 음식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구내염이 생기는지 패턴을 파악하시면 피할 수 있거든요. 견과류, 초콜릿, 토마토 같은 음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시기를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명절이나 특별한 일 전후로 자주 생긴다면 그때 특히 더 관리를 잘 하셔야 해요. 엄마,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구내염으로 고생하시는 엄마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시면요. 분명히 좋아지실 거예요. 작은 것 같아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2주 넘게 낫지 않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꼭 병원 가세요. 엄마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